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하면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균형을 좀 잡는 방향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뭐 저마저 또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너무 이게 한쪽만 이제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생각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걸 다 인정하실 겁니다. 뭐 세수다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2014년에 배추권 거래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됐었고 그때 문제가 같이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 사내 그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 문제 그게 같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투자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니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한때 논쟁이 일다가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았고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많은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커진 것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굉장한 부자와 이제 일반 서민들과의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때 그 제도를 하면서 그 관련 협회에서 뭐 자동차 협회는 아니고 이제 그 배추권 거래제는 모든 협회에 이제 관련된 건데 그 어떤 협회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환경부에서 어떤 제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S전자에서 그 환경공학과 출신들을 다 뽑아 가버리는 통에 애들을 못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든 생각이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겠구나.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도를 이제 뭐 제대로 이 산업계에 이제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은 부담은 되지만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그 산업과 이제 관련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누리는 효과를 봤을 때는 그런 측면들을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자동차 제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계한테 어떤 이분들을 관리를 해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의무를 부과하고 목표나 기준점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기준점을 주고 나서 그것을 달성하면 잘했다고 실적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RPS라고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 요게 이제 전자가 해당될 수가 있겠고 최근에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주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도 있고 상쇄라고 해서 실적을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드는 이유가 자동차 분야에는 이게 균형이 안 맞춰져 있고 좀 공백이 있지 않느냐.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지원,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저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료 감면 이런저런 인센티브 혜택들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제조사들이 노력할 만한 어떤 툴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도입하자 말자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친환경차 의무 구매제 아니면 무공해제 의무 구매제 이 제도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질 않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그게 국가 재정 부담 측면 그 돈을 아까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돈을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습기 살균제에 더 돈을 쓸 수가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건데 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 기존의 수도권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수도권 대상을 한정해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근데 그 벌칙이 그 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그 수준도 뭐 제조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정을 했겠지만 그 내연 기관차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자극이 덜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돼야지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도도 있고 그리고 뭐 달성도 못하고 페널티가 과징금도 내고 이래야지 이 제도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간에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텐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성 용이성이 좀 큰 게 아닌가 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제도를 제가 이때까지 운행되어 온 걸 뜯어봤더니 그 최근에 문제가 된 최근에 경유차가 운행 단계에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그 3종 저공해 자동차나 2종 저공해 차로 제조사들이 많이 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이 경유차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운행 단계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을 만큼 이제 그런 팩트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그 발의해 주신 거는 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페널티를 좀 그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여해서 저희들이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